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라.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예절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진짜 성격과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한심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아니, 밥 한 번 먹는 걸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그렇지만 심리학자, 행동 분석가, 그리고 수많은 인생 경험자들이 한결같이 말하죠. 밥상머리에서는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서울의 어느 작은 국밥집,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시 반, 테이블 위엔 갓 나온 뽀얀 사골국 냄새가 김처럼 피어오릅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국자 담그는 소리, 그리고 멀찍이서 들려오는 탁자 위 물컥 굴러가는 소리까지. 이 작은 식당 안에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날 오래된 친구 둘이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한 명은 꽤 성공한 사업가, 다른 한 명은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야, 너 진짜 그대로다. 하며 웃음소리도 컸어요. 그런데 밥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쪽은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죠. 야, 이거 국물 너무 짜다. 나 요즘 이런 거 잘 안 먹어. 다른 한쪽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국밥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좋다. 그때 학교 앞에서 먹던 거 생각나네. 같은 식사인데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밥상 위에서도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함께함을 즐길 줄 알았죠. 이 짧은 식사 한 끼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업가는 이제 다시는 안 만나야겠다고 했고, 퇴직한 친구는 그래도 세월이 느껴지더라고 했답니다. 이게 바로 밥상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음식 앞에서 우리는 방심합니다. 말투가 풀어지고, 표정이 느슨해지고, 본능이 서서히 얼굴 밖으로 올라옵니다. 밥 한 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와 성격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자 마사 허버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식사 행동은 그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축소판이다. 즉, 밥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와 처음 식사를 하는 자리, 당신이 밥을 먹으며 눈앞의 사람을 관찰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메뉴를 독단적으로 정합니다. 나는 이거 먹을 거니까 너도 이걸로 해. 이건 단순한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는 습관이죠. 배려 깊은 사람은 주문할 때 묻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매운 거 드세요? 상대의 입맛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신중하고 따뜻합니다. 감정이 억눌린 사람은 식사 내내 말이 없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리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대개 세심히 관찰하고 깊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지닙니다. 밥상 위에서의 침묵은 단순한 말없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행동 분석 연구팀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하도록 한 뒤 이후의 인상평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식사 매너와 신뢰도의 상관관계가 82%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식사 태도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거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구팀은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식사 중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사람 타임보다 자기 중심적. 식사 중 잔반이 많은 사람 즉흥적이고 계획성이 약함. 식사 중 미소가 잦은 사람 협력적이고 긍정적 성향. 결국 식사 자리는 심리의 거울이자 인간관계의 시험장이 됩니다. 한 노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기 전에는 절대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밥상머리는 관계의 첫 시험대입니다. 누군가는 식사 자리를 통해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만 결국 음식 앞에서의 무심한 습관이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 입 먹기 전에 조급함, 국물 한 모금 마실 때의 여유, 누군가에게 젓가락을 내어주는 손끝의 부드러움.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솔직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꼭 밥부터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밥을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상대의 감정 리듬과 인간성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보다 습관이, 그 사람의 말솜씨보다 식사 태도가 진짜 인간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먼저 차 한 잔이 아니라 밥 한 끼를 권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눈빛과 수저 끝, 식사 속도와 대화의 간격에서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본편에서는 우리가 왜 밥상머리에서 본성이 드러나는가를 심리학적 원인, 실제 사례, 그리고 인간관계의 통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그 결정적인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음식 앞에서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가? 식탁 앞에 앉은 사람은 그 전까지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아무리 말솜씨가 뛰어나고 아무리 세련된 척을 해도 수저를 드는 순간 손끝의 습관이 진실을 말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음식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생존과 쾌락을 동시에 건드리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자제력보다 본능이, 계산보다 성향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한 사회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은 낯선 사람 2명씩 짝을 지어 30분간 함께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게 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식사 태도가 성격 일치도보다 사람의 신뢰를 더 높이는 요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전혀 달라도 함께 천천히 먹는 리듬이 맞는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상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식사의 리듬은 관계의 리듬입니다. 같은 속도로 씹고 비슷한 타이밍에 젓가락을 들고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사람. 그건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조급함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상대의 말을 끊거나 대화의 틈을 두지 않죠.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종업원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내면엔 통제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미세 공격적 태도 마이크로 마이너스 어그레션라 불립니다. 직접적인 폭언은 아니지만
상대가 느끼는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행동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즉, 식사 예절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정서의 거울입니다. 한편 음식 앞에서 과하게 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더 드세요. 이건 내가 덜어드릴게요. 나는 괜찮아요. 난 안 먹어도 돼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이 속에도 성격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관계형 완벽주의자라 부릅니다. 자신이 끝없이 배려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밥상에서도 자신을 미루며 상대를 챙기지만 사실 내면 깊숙이엔 불안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의 초반엔 따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만 주는 것 같아 하는 피로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식사 속도, 젓가락의 방향, 접시의 위치, 그 모든 사소한 행동에는 성격의 DNA가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은 모험적이고 자율적인 성향, 상대가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사회적 신중형, 음식을 나누는 걸 즐기는 사람은 협력과 공감이 높은 유형, 음식의 모양이나 배치를 집착하는 사람은 완벽주의적 사고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관찰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행동심리 패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행동적 식습관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참가자 120명에게 같은 음식을 주고 식사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의 성격 검사 MBTI와 비고를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식사 속도와 성격의 일관성이 78% 일치했습니다. 즉, 빠르게 먹는 사람은 즉흥적이고 외향적이며 천천히 음미하는 사람은 내향적이고 안정적, 음식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몫만 먹는 사람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음식이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리듬의 표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볼까요? 우리는 식사 중 상대의 말을 들으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듣느냐를 더 기억합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음하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기다려주는 사람. 그들은 대체로 정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식사 중 말할 때 입안에 음식을 가득 물고 말하거나 상대가 말할 때 눈을 피하는 사람은 감정 표현에 서툴고 내면이 닫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음식은 감각의 예술이지만 동시에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 안에는 배려의 습관과 자기 중심의 흔적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한 노년의 상담 심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상담했지만 단 한 번의 식사로도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국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사람, 음식이 떨어질 때 바로 손을 대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기 두려워하는 사람, 상대가 덜어주는 걸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절이 곧 관계 단절이라고 믿는 사람. 식사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 방식을 압축한 한 장면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겉모습, 옷차림, 말투를 먼저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통찰력 있는 사람은
식사 중에 무심한 행동을 관찰하죠. 종업원에게 대하는 태도, 반찬을 덜어줄 때의 손놀림, 식사가 끝난 뒤 젓가락을 가지런히 두는가 아닌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의 결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전통 유교 문화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상머리 예절은 곧 가정의 품격이다. 집안의 밥상머리에서 자라난 태도는 결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로 번집니다. 가정에서 밥상머리 대화가 끊긴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약해진다고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즉, 밥상머리는 단순한 식사의 공간이 아니라 관계 감각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결국 음식 앞에서의 태도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가의 척도이자 타인을 얼마나 존중할 줄 아는가의 증거입니다. 식탁 위에선 말보다 눈빛이, 예절보다 손끝의 온기가 먼저 진심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야 하는 이유이죠. 다음 회차에서는 2부 밥상에서 드러나는 관계 심리, 누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밥상머리에서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이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밥상 위에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는 말보다 솔직한 인간의 심리 지도가 펼쳐져 있죠. 누군가와 식탁을 마주할 때 그의 눈빛, 수저를 드는 타이밍, 국물을 떠먹는 속도, 종업원을 부르는 목소리까지 모두가 그 사람의 내면 언어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 윤 씨는 새로 입사할 팀장을 뽑고 있었습니다. 면접에서는 세 후보 모두 뛰어났죠. 스펙, 경력, 말솜씨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다 괜찮은데 마지막은 같이 밥 먹어보자. 식당은 허름한 돼지국밥집이었습니다. 후보 셋은 각자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대표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라며 허리 굽혀 인사했지만 식사 중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종업원이 국을 내오자마자 여기 고기 더 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말투는 밝았지만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았죠. 마지막 후보는 국밥을 한술 뜨기 전 대표님, 국물 괜찮으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실수로 물컵을 엎자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저 닦을게요 하며 냅킨을 건넸죠. 그날 채용된 사람은 세 번째였습니다. 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가르칠 수 있지만 식탁에서의 태도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일화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욕구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밥상머리에서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게 드러납니다. 눈빛의 부드러움, 젓가락을 드는 순서, 상대가 말할 때 멈추는 손끝의 움직임까지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서울대 인간관계 심리학 연구실에서 진행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하게 한 뒤 식사 태도에 따라 신뢰 점수를 평가하게 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사람은 신뢰 점수가 평균보다 38% 높았고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협력적 인식이 42%더 높았습니다. 반면 식사 중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60% 이상이 거리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입보다 손의 행동이 신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구분하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1.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 함께 먹는 속도를 맞추려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균형 감각이 뛰어납니다. 상대가 늦게 먹으면 기다려주고 말이 길어지면 수저를 잠시 내려놓는 사람. 이들은 함께 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심한 순간의 배려. 반찬을 옮겨주거나 국자를 건넬 때 눈빛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읽는 감수성의 표현이죠. 삼남이 먹을 때 조용히 있는 사람. 상대가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그걸 기다려주는 사람은 타인의 리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언뜻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결정적인 신뢰의 순간을 만듭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밥상 태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음식을 서둘러 덜거나 자기 쪽으로만 끌어오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소유욕이 강한 유형입니다. 종업원에게 무례하거나 서비스에 불평이 잦은 사람. 권력 관계에서 약자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결국 강자에게도 이기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계산할 때 눈치를 보는 사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공평함에 대한 기준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이건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커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인간은 가장 방심한 상태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그는 특히 이런 점을 강조했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본능을 동시에 드러낸다고 합니다. 생존 본능, 자기 몫을 확보하려는 욕구, 사회 본능,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 감정 본능, 타인의 반응에 공명하려는 욕구. 이 세 가지 본능의 균형이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척도입니다. 그 균형을 잃은 사람은 식사 자리에서도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자기 과시에 빠지죠. 한 노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혼 40년을 맞은 이 부부는 서로 말을 아끼지만 언제나 함께 밥을 먹습니다. 남편은 국을 뜨기 전 아내의 그릇을 먼저 채워줍니다.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됐어. 자긴 먼저 먹으라고 하죠. 말이 없지만 그들 사이엔 젓가락 소리보다 더 따뜻한 정의 리듬이 흐릅니다.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땐 말로 사랑했는데 지금은 밥으로 사랑해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곧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니까요. 밥상머리의 관계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신뢰의 본질이 보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생깁니다. 상대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게 대체로 따뜻할 것이다라는 믿음. 그게 바로 신뢰의 정체입니다. 식사 중에 이런 믿음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평생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항상 상대의 숟가락이 멈출 때 말을 건네는 사람, 식사 중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 다 먹은 뒤 잘 먹었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관계의 중심에서 신뢰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밥상에서 관계 피로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내용이 없고 웃지만 눈이 피곤한 사람들.
그들은 대화보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구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밥은 늘 어딘가 불편합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공기의 밀도가 무겁죠. 숟가락을 들 때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불안이 음식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예로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 먹을 때 불편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불편한 사람이다. 짧고 단호한 이 말이 주는 울림은 크죠. 함께 밥 먹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엔 인생의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밥상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밥상에서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의 답은 말이 아니라 식사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먼저 움직이는가, 눈빛이 상대를 향해 있는가, 식사의 리듬을 함께 맞추려 하는가.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건 연인이든 친구든 동료든 같습니다. 밥을 함께 할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3부 한 끼 식사가 관계를 바꾸는 흰 밥상머리의 심리적 치유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함께 먹는 식사가 어떻게 관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다루겠습니다. 같이 밥 한 끼 먹자. 이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제안 같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 온도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순간이다. 음식이 놓인 테이블 앞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예의와 마음, 그리고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서울의 어느 저녁, 오래된 회사 동료 셋이 오랜만에 만났다. 고깃집 특유의 지글지글한 소리, 숯불 위로 피어오르는 고소한 냄새,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물컥 소리까지 모든 감각이 미묘하게 섞이는 그 공간에서 사람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웃었다.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반가워서였다. 하지만 고기가 익어갈수록 말투와 표정이 달라졌다. 이건 내 몫이야. 하며 젓가락을 빠르게 내미는 사람, 너 먹어. 난 괜찮아. 하며 천천히 구워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계산할게. 하면서도 계산대 앞에서 괜히 머뭇거리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 이 짧은 한 끼 안에는 배려와 이기심, 허세와 진심이 모두 담겨 있다. 심리학자 니콜라스 이펜니컬러스 애플리은 인간의 사회적 감정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했다. 특히 음식 공유 행동은 인간관계의 질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험에서 두 그룹을 비교했다. 한 그룹은 각자 따로 음식을 먹었고 다른 그룹은 한 접시의 음식을 나눠 먹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같이 나눠 먹은 그룹은 협력과 신뢰 점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즉, 같은 식탁 위에서의 공유는 곧 마음의 공유였던 것이다. 한편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식사 자리에서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늘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만 고집하거나 상대가 식사 중일 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은 접시가 아닌 화면에 꽂혀 있고 상대의 말을 흘려듣는다. 그때 공기는 묘하게 식는다. 냄새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대화의 온도는 급속히 떨어진다.
반면 진짜 관계가 깊은 사람은 음식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국물이 식을까봐 챙겨주고 숟가락을 놓은 상대의 속도를 따라준다. 그들의 식탁에는 따뜻한 리듬이 있다.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서로의 박자를 맞춰가는 소리.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의 언어다. 한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결혼 만족도와 거의 비례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함께 식사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37%더 높다. 이는 단순히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식사 시간 동안 서로의 리듬과 마음을 조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식은 몸의 연료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언어이기도 한 셈이다. 그 사람과 밥 먹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이 질문 하나면 그 관계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긴장이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벽이 쌓였다는 뜻이고, 편안하다면 그건 믿음이 있다는 신호다. 음식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공기의 온도다. 따뜻한 마음으로 건넨 밥 한 숟가락은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거창한 선물보다 따뜻한 식사 한 끼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얘야,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라. 그 사람 밥 먹는 모습 보면 평생 같이 할 사람인지 아닌지 보인다. 그 말은 단순한 옛 어른의 지혜가 아니다. 음식 앞에서 가면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입안의 한 입, 젓가락의 움직임, 그 사이사이에 담긴 태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식탁은 결국 인간관계의 축소판이다. 누구는 혼자 빨리 먹고 떠나고, 누구는 천천히 상대의 눈을 보고 웃는다. 결국 어떤 밥상에 앉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느냐가 사람을 남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자리를 통해 상대의 본성을 보는 동시에 내 본성도 함께 마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가 식사 중에 휴대폰을 본다고 짜증을 내기 전에 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젓가락 하나라도 건넸는가? 상대가 무뚝뚝하다고 느끼기 전에 나는 먼저 웃으며 물 한 잔을 따라줬는가? 진짜 품격은 밥상머리에서 드러난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밥을 나누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비춘다.